이번 시간은 수학삼각 함수부터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오신 다음 수학삼각 함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함수는 반올림을 하는 라운드 함수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썸이프 함수, 그 다음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그 다음 인트 함수 등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썸 프로덕트 함수도 출제가 되는데요. 어떤 함수들인지는 여러분이 실습을 하시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부터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여행, 분류에 가서 여행에 해당한 분야의 평균 게시 글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처음에 함수 배우셨던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분류가 여행에 해당한 평균 게시 글수를 구하신 다음에 그 값을 반올림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럼 D11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지금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수식 탭 위에 없어요. 그럴 때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D 에버리지 함수를 선택하신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다른 함수와 다르게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제목을 포함하시고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필드는 평균을 구하고자 한 필드는 누구냐면 게시 글수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제목과 열 레이블과 조건 아래쪽에, 그러니까 레이블 아래쪽에 셀을 포함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목, 분류에 가서 여행이라는 조건을 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값이 구해집니다. 네, 오른쪽 맞춤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 구해진 값을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고 구해놨어요.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정수로 표시됐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숫자가 되어 있어 정수가 표시가 되었네요. 원래 일반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숫자 서식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값을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D11셀에 구해놓으셨던 D에버리지 전부 다 범위 정하시고 잘라내기 수식 탭에 가시면 지금 작업하는 함수는 수학삼각이고요. 라운드 함수를 찾습니다. 라운드 클릭. 숫자가 필요하대요.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시면 조금 전에 구한 값을 붙여넣을 수 있고요. 정수로 표시한다. 정수로 위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정수로 지정할 땐 자릿수를 뭐라고 입력해요?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셀 서식에서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 한번 볼까요? 홍보부, 부서가 홍보에 해당한 근무수당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먼저 D에버리지를 통해서 평균을 구할까요? H11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베이스에 가시면 D에버리지 함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정하신 다음 우리는 필드는 근무수당에 가서 조건은 부서가 홍보라고 선택하고 확인했더니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 값을 물론 미리 좀 서식이 들어가 있어서 심표 스타일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하시면 일반 이렇게 표시가 되세요. 이렇게 표시되는 값을 문제에서 올림한다는 건 라운드 업 쓰실 거고요. 1000원 단위로까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구하셨던 H11셀 D에버리지 수식은 다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수학삼각의 라운드 업이라는 함수를 찾으셔서 조금 전에 구한 값을 붙여 넣겠습니다. 그 다음 자릿수인데요. 아까 정수였을 땐 0이었어요. 하지만 소수 이하 자리 한 자리 표시하면 1이라고 넣으면 한 자리로만 표시가 돼요. 근데 만약에 2라고 입력하면 두 자리예요. 근데 지금 소수 한 자리 두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에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00원 단위까지 구하려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까지는 0으로 처리하고요. 1000원부터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의 자리를 0으로 처리한다 하시면 0이 하나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10의 자리까지 0으로 채우면 0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까지 0으로 채우실 거면 0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홈에서 오른쪽 맞춤, 그 다음 셀 서식에서요. 우리는 표시 형식의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월 전체 매출액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전월 전체 매출액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 더하기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 더하기 이거를 계속 곱한 값을 다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곱한다 하시면 프로덕트 함수고요. 더한다 하시면 썸입니다. 그래서 썸 프로덕트 함수는 곱한 값들을 다 더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커서를 D23에 갖다 놓으시고요. D2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우리 수식 탭에 가셔서 수학삼각의 썸 프로덕트. 근데 지금은 연습할 때 수학삼각이니까 아시는데요. 나중에 실습하다 보면 이 함수가 수학삼각인지 뭔지 잘 몰라요. 그럴 땐 사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D23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썸이라고 입력하세요. Su까지만 넣으시면 sum product 함수를 찾을 수 있거든요. 더블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함수 삽입 누르시면 sum product 함수를 함수 마법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전월 판매량. 그러면 두 개 표의 데이터를 각각 나란히 곱해가지고 더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m product 함수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전월 판매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월 판매 금액은 조금 전처럼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을 일일이 다 곱하셔서 구한 값을 내림에서 표시하라고 했네요. 버림에서요. 우선 I15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넣고요. 가격 곱하기 전월 판매량 이렇게 구해집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각각 값을 곱해가지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을 문제에서 버림하여 내림에서 만원 단위로 하시면 1회짜리, 10회짜리, 100회짜리, 1000회짜리까지 0으로 채워가지고 표시하시면 되거든요. 1, 10, 100, 1000 그래서 동그라미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1회짜리, 10회짜리, 100회짜리, 1000회짜리 동그라미가 4개가 들어가야 되네요. 지금은 349만 8천원이면 이건 1000원 단위로 표시가 된 거예요. 만원 단위로 하려면 8천이 아니라 그냥 0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I15셀의 범위를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라운드 다운은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은 수학삼각이라는 건 이제 실습하시면 좀 아시긴 하지만 그래도 잘 기억이 안 나면 등호 다음에 R이라고 쓰세요. 5까지 써볼까요? 라운드 다운 내림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셔서 쉼표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함수 삽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는 9에 놨고요. 4자리 동그라미 4개를 넣을 거예요. 여숫자 0을 4개를 채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 하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네 동그라미 개수가 다 서식 없이 채우게 해주시면 0의 개수가 4개에서 만원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티셔츠 상반기 실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오셔서요. 분류가 티셔츠에 해당한 상반기 실적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커서를 D3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sum이라고 입력하시고 sum if 네, sum은 합계를 구할 거고요. if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레인지는 조건에 맞는지를 검사할 셀. 분류에 가서요. 조건은요. 티셔츠라고 넣을 거예요. 티셔츠. 마법사를 이용하시면 문자 처리가 조건의 자동 큰자음표 처리가 되니까 안 넣으셔도 되고요. 마법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직접 넣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합계를 구할 범위는 상반기 실적에 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D27부터 D34까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티셔츠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른쪽에 우산 제품의 회원가 평균을 구하라겠어요. 에버리지 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지만 시험 범위에서는 sumif와 countif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계를 구해가지고 나누기 몇 개인지 개수로 나눠주시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커서를 H3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먼저 sumif부터 작성할까요? 는 하시고 sumif 첫 번째 함수 삽입에 가신 다음 레인지 조건을 찾을 범위는요. 제품명에 가서요. 제품명 첫 번째 데이터부터 드래그 하신 다음
제품 종류에 가셔서 쭉 드래그 하십니다. 그러니까 G27부터 G37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조건을 찾을 범위는 제품 종류고요. 조건이 뭐냐면 우산입니다. 조건은 우산. 뭐 어떤 거에 합계를 구할 거냐면 우산 제품의 해온가, 가격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H27부터 H34까지 드래그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우산 제품에 해당한 합계가 구해져 있어요. 3개에 대한 합계 43,200원인데요. 평균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3을 하고 싶은데 나누기 3을 직접 넣으시는 게 아니라 슬래시 하시고요. count if라고 입력합니다. COU 그 다음 IF 더블 클릭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조건을 찾을 범위, 제품 종류가 두 번째 오셔서 우산이라고 씁니다. 우산이 몇 개 있나요? 세어주세요. 라고 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count if를 통해서 3이라는 값이 구해지고 3으로 나눴을 때 14,400원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삼각 함수 출제되는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되었던 함수들을 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찾기 참조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기 참조 함수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VLOOKUP입니다. VLOOKUP은 모든 문제에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추주 함수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함수고요. 그 다음에 추주 함수도 중간중간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함수입니다. 두 가지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커서를 이제 실제 출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E1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 C11셀에서 선택한 상품명에 따른 구매자 수를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어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989라고 표시할 거고요. 만약에 성인용 보행기 선택하면 1480입니다 라고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이 1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 VLOOKUP 함수는 찾아오는 함수예요. 찾기 참조 함수에 VLOOKUP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찾을 값은 C11셀에서 선택한 값 선택하시고 클릭.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는 항상 내가 선택한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첫 번째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합니다. 많이들 틀리시는 게 앞에 상품 코드를 포함하시는데요. 상품 코드를 포함하시면 데이터를 찾아올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한 데이터가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오셔서 열의 번호를 물어보는데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데이터가 상품명이 1번, 카테고리가 2번, 구매자 수가 3번입니다. 세 번째 가서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false인데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986, 성인용 보행기는 1480이라고 이렇게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강료들, 광자명에 따른 수강료를 찾아다가 표시하는 건데요. H11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직접 한번 작성해 볼게요. 는 VL 입력하시고요. VLOOKUP 더블 클릭. 왼쪽에 있는 왕초보라고 입력된 H11셀을 가지고 그 다음 왕초보가 첫 번째 데이터가 열이 되셔야 돼요. 왕초부터 수강료까지 드래그 하시고 쉼표. 범위 정한 이렇게 핑크색 영역 안에서 첫 번째가 1번 강자명, 2번이 구분, 세 번째가 수강료 3이라고 넣으시고요.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false라고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수강료 내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수강료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는 시험에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문제고요. 다음은 이제 아래쪽에 추주 함수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추주는 숫자를 넣어주면 숫자에 따른 나열된 값 중에서 그 값을 찾아다가 표시해요.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호텔, 2면 리조트, 3이면 펜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E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관리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를 먼저 추출하겠습니다.
텍스트에 가셔서 라이트 함수 선택하시고요. 관리 코드에 가서 끝에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1이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서식 없이 채우기 했을 때 1 또는 2 또는 3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15셀에 이제 구해 놓으셨던 값을 가지고 등호를 뺀 나머지 잘라낼까요? 잘라내기 한번 할게요. 잘라내기. 그 다음에 찾기 참조 영역에 가셔서 추주. 추주 함수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가 필요하대요. 조금 전에 잘라냈던 걸 붙여놓으시면 숫자 1이라는 값이 입력된대요. 그래서 1이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호텔이라고 할 거고요. 2라면 리조트라고 할 거고요. 입력하고 넘어가실 땐 키보드 탭을 누르시면 돼요. 3엔 펜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은 호텔, 2는 리조트, 3은 펜션이라고 화면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4번 문제를 볼까요?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은 제조 날짜 더하기 기간을 구하되 기간은 상품 코드에 네 번째 값이 1이면 365일, 2면 500일, 그 다음에 3이면 730일로 지정하여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유통기한에 제도 날짜 더하기 기간을 더하실 건데요. 우선은 기간은 상품 코드의 네 번째 값을 가져와서 1이면 365일, 2면 500일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먼저 제25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상품 코드의 네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문제에서도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에 가셔서 미드, 중간에 한 글자를 가져오는데 텍스트는 상품 코드에 가서 네 번째 가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3이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 2, 3, 세 개 중에 하나가 표시가 됩니다. 먼저 제15셀에 구하셨던 수식을 미드 함수를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그 다음 찾기 참조 영역의 추주. 그러니까 VLOOKUP과 추주는 찾기 참조에 있어요. 아니면 난 어딘지 모르겠어 하시면 추주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인덱스 넘버. 조금 전에 구해놨잖아요. 붙여넣기 하시고요. 문제에서 1일 숫자 구한 값이 1이라면, 숫자 1이라면 제조 날짜에다가 더하기 기간 365일을 더하래요. 만약에 구한 값이 숫자 2입니다. 그럼 제조 날짜에 더하기 500일을 더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3이라면 제조 날짜 더하기 730일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네, 숫자 1일 경우 365일 더했고요. 숫자 2는 500일을 더하고요. 숫자 3은 730일을 더해서 제조 날짜에서 더한 값으로 유통기한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 참조 함수 VLOOKUP은 항상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추주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추주 함수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기 참조 함수 살펴보셨고요. 이제 다음은 날짜 시간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7 날짜 시간 함수인데요. 입력된 데이터,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연, 월, 일을 추출하거나 시분, 초를 추출하거나 또는 연, 월, 일을 조합해서 날짜 형식이나 또는 요일에 해당한 값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서관, 개관,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의 연도에다가 마이너스 바로 왼쪽에 있는 개간 연도를 빼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2열과 today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오늘 날짜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커서를 D3에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시간에 가시면 함수 toda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today 함수는 특별한 인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가 표시가 되고요. 이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하고 싶어요. 그러면 등호를 뺀 today를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날짜 및 시간에 가셔서 연도만 추출하겠습니다 하시면 2열 함수가 있습니다. 2열 함수 선택하시고 조금 전에 today 함수 구하셨던 거를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시면 여러분이 실습하신 연도가 구해지는데
문제가 좀 다른데요? 왜 이렇게 표시가 될까? 이거는 셀 서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 서식의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여러분이 실습하신 연도가 표시가 되고요.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에다가 기간을 구하는 거는 바로 왼쪽에 있는 계간 연도를 빼서 기간 100년 됐네요. 네, 여러분이 실습하는 날짜가 다를 수 있어요. 기간이요. 이 구한 값 뒤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해서 연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n% 연산자는 함수하고 문자를 연결해 주는 거고요. 문자를 직접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큰 따옴표 묶어서 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에 연도를 추출한 값에서 앞에 연도를 빼면 그동안 100년 되었습니다. 23년 되었습니다. 라고 기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실시 기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시 기간은 문제에서 행사일에서 연도를 추출한 다음에 시작 연도를 빼서 마찬가지로 연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I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하시면 이열 함수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행사일에서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2022라는 연도가 구해집니다.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시작 연도를 빼래요. 그러면 또 이렇게 32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이 값 뒤에다가 문제에서 n% 연산자 이용해서 한글로 연자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연이라고 입력하시고 문자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하셔야 되겠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근무월을 볼까요? 이제 먼스 함수입니다. 먼스 함수는 월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근무일에서 월을 추출해갖고 월이라고 붙이래요. 그럼 D14에 갖다 놓으시고 날짜 및 시간에 먼스 그 다음 앞에 근무일만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1월 해서 1이란 값이 구해지죠. n% 연산자 이용하셔갖고요. 한글로 월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숫자 구해진 값에다가 월을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일에서 월만 추출해서 표시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데이터 함수 한번 볼까요? 모집 코드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를 월로 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일로 써서 2022년의 날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H14에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데이트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트는 연, 월, 일에 해당한 값을 넣으시는데요. 네, 잠시 우리 미드 함수부터 작성하고 갈게요. 미드는 텍스트입니다. 모집 코드에 가서 첫 번째,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면 두 글자를 가져오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모집 코드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는 04입니다. 라고 구해지는데 이 값을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날짜 및 시간에 데이트에 가서요. 2022년이라고 연도는 내가 직접 넣으실 거고요. 월은 조금 전에 구한 값을 붙여 넣습니다. 데이도 똑같이 붙여 넣으실 건데 순서만 좀 바꿔줄게요. 몇 번째부터? 여섯 번째부터라고 수정해 주시고 두 글자 가져오는 건 수정 안 하셔도 되죠. 그래서 6이라고만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2022년 4월 10이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모집 코드를 가지고도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함수는 연, 월, 일에 해당한 숫자를 넣어주시면 그 세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날짜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제 위크데이 함수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위크데이 함수는요. 날짜를 가지고 요일에 해당한 숫자를 반환해 준 함수입니다. 그래서 D2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날짜 및 시간에 가시면 위크데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날짜 가신 다음에 리턴 타입을 넣을 수 있는데요. 리턴 타입은 일요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숫자 1을 넣으시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숫자인데 이것보단 사실 다시 한번 볼게요. D25셀에 weekday하고 W라고 입력하시고 weekday 한번 더블 클릭. 시리얼 넘버는 왼쪽에 날짜를 가지고 쉼표. 네, 리턴 타입이 이게 좀 더 보기 편한 것 같아요. 1이면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2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이 표시가 돼요. 월요일이면 숫자 1, 화요일이면 숫자 2, 3이면 수요일이 되죠.
그래서 숫자를 리턴 타입은 문제에서 제시가 되면 제시된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시가 안 되면 여러분이 편하신 걸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가 편하더라고요. 2라고 넣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출발 요일이 숫자로 나오지 않고 날짜 형식으로 표시될 수 있어요. 그럼 셀 서식에 가셔서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로 수식을 한번 복사해 볼까요? 서식 없이 채우기. 그 다음 다시 한번 셀 서식에 가서요. 일반 한번 선택할게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요. 3이면 수요일이고요. 1이면 월요일이고요. 4는 목요일이고요. 5는 금요일, 6이면 토요일입니다. 라고 여기에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표시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표시하냐? 문제에서 추주 함수를 사용해서 표시하래요. 그럼 D25셀에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날짜에 해당한 요일을 숫자로 표시했고 월요일이 숫자 1이고 그 다음에 화요일은 숫자 2고 수요일은 숫자 3, 목요일은 숫자 4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 숫자 값을 가지고 D25셀에 위크데이를 범위 정해서 잘라내기. 그 다음 추주는 찾기 참조 영역에 있잖아요. 추주 선택하시고요. 조금 전에 잘라놓으셨던 값을 붙여 넣습니다. 붙여넣은 값이 1이면 우리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월요일, 2면 화요일, 3이면 수요일, 4는 목요일, 5는 금요일, 그 다음에 6이면 토요일, 7이면 일요일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시면 또 편한 게 자동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가 되세요. 확인 한번 눌러서요. 아까 3이었나요? 수요일이 표시가 되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숫자 1은 월, 숫자 2는 화, 숫자 3은 수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시간 함수에서는 이열 함수 좀 출제가 좀 되고 있고요. 먼스 함수 출제되고요. 데이트 함수도 출제가 되고요. 위크데이 함수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습하셨던 내용들은 다 실제 시험에 출제되었던 예제를 가지고 교재를 좀 구성해 봤고요. 여러분이 좀 실습해 보시고 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동영상 강의 반복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함수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